그 네 번째죠.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제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출제도 그닥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해서 공정위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문에 나와 있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19조의 제19조의 제1항에 나와 있는 이제 공공기관의 범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59페이지죠.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 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건설공사 입찰은 50억, 그 다음에 그 이외에 1호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입찰은 5억, 그리고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입찰은 5억, 이런 정도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게 되겠고, 다섯 번째 이제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요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행정지도라는 건 뭐냐 해서 행정지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며 지시라든지 권고, 주의, 경고, 요망 등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지도라는 것은 요 정도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위법성 판단을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자, 먼저 행정지도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통일적인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상호 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행정지도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느냐, 위법성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행정지도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러한 행정지도에 의해서 성립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이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지도의 목적이나 수단이나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 등이 해당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엔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업자의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결국에 이제 법령에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은 위에서 위법성 조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지도에 따라서 했다 손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죠. 예컨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가격 인상률을 지정해 준 경우나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해서 과도한 가격 인하를 자제하도록 지도한 경우 등에는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의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그 합의 추정 제도라는 게 있죠. 합의 추정 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한 수업 내용 중에서는 추정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합의와 관련해서 합의 추정 제도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합의 추정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항상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늘 출제가 되는 거겠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이 가격협정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까지 9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9가지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서 특징적인 거, 예를 들면은 가격협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다수 빈번하게 발생하고 전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특징적인 부분, 공급제한협정이라든지 설비제약협정이라든지 거래조건협정이라든지 이런 거 각각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이 있었습니다.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감면 등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였습니까? 최초 신고자나 두 번째 신고자, 그리고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정조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될 것은 가격 인하라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서는 시정 조치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는 가격 인하 조치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